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원과 부채꼴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에 적혀 있듯이 먼저 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원에 정의가 있어요. 원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아직 원 그러면 동그라미, 둥근 거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하실 텐데 원에 대한 정의가 이제 외국 사람들 스타일로 정해진 게 있어요. 적어 드릴게요.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정점이라는 것은 정지에 있는 점을 말을 합니다.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의 그대로 지금 이제 보이는 평면에 여기 이렇게 정해진 점이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점이 있다고 치고 한 요 정도 거리에 어떤 그 무엇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리를 보통 이제 스몰 r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리 R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해 보았어요. 그 점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하나의 도형이 나오는구나 해서 이 도형의 점이 이렇게 다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선이 나오겠죠. 제가 이제 점을 계속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도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서클, 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정점, 움직이지 않은 이 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이 내용을 반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주로 스몰 r로 표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의는 이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놓고 각 부위별로 하나씩 알아볼게요. 용어라고 할게요. 용어.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이렇게 원을 일단 하나 그려줄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원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 한번 손으로 이렇게 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단 낫네요. 원이라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원의 한 바퀴를 빙글 도는 것을 원주라 부릅니다. 원주, 원의 둘레 혹은 원 한 바퀴를 말을 합니다. 근데 원의 중심은 이렇게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 원주까지 선분, 직선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6학년 때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원주하고 지름을 계산해 보면 항상 원주가 크잖아요. 실로 이렇게 놓고 재보시면 될 텐데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것을 숫자가 원의 크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그거를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 숫자로는 대략 3.14 정도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파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내용 하나. 원의 둘레 원주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야 혹은 원주율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학교에서는 반지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2 파이 r 이렇게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원주 구하는 방법은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저희가 이제 6학년 때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이거를 다 쪼개 가지고 길게 가로로 이렇게 마치 뭐라고 말해야 되지? 부채꼴 모양으로 다 잘라서 붙여 놓으면 엇갈려 붙여 놓으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 유식하게 파이 r 제곱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우리 말로 원의 넓이는 말이야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제목이 원과 부채꼴이니까 부채꼴도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이름은 부채꼴. 처음에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이름을 붙였으니까 부채꼴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피자 조각 이렇게도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 모양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을 그 케이크 조각 케이크처럼 잘라낸 거예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반지름과 이렇게 반지름 두 개로 잘라낸 거예요. 여기는 점 O, 여기는 점 A, 여기는 점 B 이렇게 했을 때에 잘라진 조각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위에 것도 큰 것도 부채꼴이고 아래 것도 요것도 부채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부채꼴 그러면은 아래 거를 더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위에 것도 부채꼴이 나타난다는 것. 근데 설명을 부채 모양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래 모양이 작은 모양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좀 이렇게 좀 잘라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은요. 이렇게 빙글게 돌아가는 거니까. 네. 아이고 참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좀 부드럽게 좀 낫다. 이렇게 곡선 모양을 호라 부릅니다. 호. 그러니까 원주의 일부분이죠. 원주의 일부분. 왜냐면 칼로 잘라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 오니까 여기서 생기는 각이 있어요. 요게 중심각이라고 해요. 중심각. 우리가 각도는 대체적으로 미지수 이렇게 씁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세타입니다. 세타. 비록 중학교 1학년이지만은 한글도 있지만 그 각에 해당하는 전 세계적인 기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는 뭐 원의 반지름이었으니까 그냥 똑같이 반지름이라고 할게요. 선분 OA나 OB의 길이는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A에서 B까지 곡선 따라가지 않고 선분으로 다이렉트로 쭉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한 길이는 현이라고 부른다. 현악기 할 때 현자입니다. 그래서 부채꼴에 대한 어떤 그 모양과 위치에 대한 설명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는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호의 길이는 원주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의 일부분. 그러면 원주 구하는 거는 여기 위에서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주 곱하기 그 일부분이 여기 중심각이 담당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빙글 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바퀴 중에서 일부분 그러면 360도분의 중심각 세타. 혹시 모를 것 같아서 한글로 중심각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원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원주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다가 360도분의 세타 이렇게 곱하면 돼 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원 넓이의 일부분으로 볼 거냐, 원 넓이 일부분, 원 넓이 일부분.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자, 일단 원 넓이의 일부분은 일단 원 넓이를 구하세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원 넓이를 구한 다음에 똑같이 1부분이니까 360도분의 세타 중심각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삼각형처럼 볼 수도 있어요. 삼각형처럼.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처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은 또 하나의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부채꼴 넓이를 위에 걸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래 것도 사용하신다면은 아래 거를 사용하시면은 약간 레벨업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분명히 원의 넓이였으니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이러면은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숫자 2를 곱하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곱셈은 순서가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 곱하기 파이 이게 원주죠.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니까 이게 호의 길이잖아요. 이게 호의 길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를 꼭 원의 넓이로만 계산하는 거야 라고 기억지 마시고 삼각형처럼 호의 길이를 알게 되면 뭐야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마치 삼각형처럼 보시면 되거든요.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텐데 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텐데 요 호를 밑변으로 봐주시고요. 여기서까지가 이렇게 높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반지름이니까 높이의 길이는 다 동일하니까 네, 이것도 어차피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에 관련된 내용은 부채꼴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에 관련돼서 하나 알아두실 사항은 지금 보니까 호의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가 전부 다 중심각과 연관이 있잖아요. 계산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전부 다 서로 비례하는구나 해서 비례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요 내용이 비례. 쉬운 말로 중심각이 2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넓이도 2배 커진다. 요런 말뜻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할 드릴 내용은 이게 전부 답니다. 첫 번째, 원에 대한 이야기. 원은 그냥 동그랗게 그리면 되기도 하지만 그게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로구나. 네,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있고 여기서 배운 내용 중에 기억할 사항, 원주를 구하는 방법과 원의 넓이에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인데 뭐 피자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이래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원의 일부분을 중심에서부터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각이 있고 곡선 부분을 호라 부르고 점 A와 점 B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선은 선부는 현이라 부르는 거구나. 그리고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채꼴 넓이는 삼각형처럼 구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중심각과 호와 넓이는 서로 비례하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